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구절인데요.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이처럼 자세히 오래 보면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풀꽃 같은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려서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에 주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접경지역 최북단 양구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우리 국토 정중앙 양구군입니다. 네, 양구군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뛰는 청춘 양구, 군민 중심 행복 양구, 서흥원 양구 군수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0년이 젊어지고 청춘이 되는 곳, 양구 군수 서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구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비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승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승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구군 편. 그럼 이제 성원 군수님, 이승구 교수님 모시고 스포츠 관광도시 양구 비상을 꿈꾸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가 이달 중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 말이면 용산에서 양구역까지 73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교통망 개선과 함께 역세권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이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돼서 양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양구군은 지난해 국토부에서 주관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54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요. 스포츠 행정 복합 타운과 멀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양구군의 새로운 또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용역과 설계를 시작해서 2026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요. 향후 이제 투자 선도지구 지역은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조세와 부담금 또 감면과 인허가와 또 자금 지원 등으로 민간 투자가 좀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 경제와 또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또한 스포츠 관광과 또 역세권을 좀 연계해서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관계 인구, 또 생활 인구, 또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해서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예전에는 양구하면은 교통 우지로 손꼽히지 않았습니까? 교통 접근성 개선과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관광에는 관광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관광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거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개념, 하나는 심리적인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보면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이미지, 또 얼만큼 신기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여행을 하는지 그 다음이 이제
관광 목적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 관광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밥상은 차려졌는데 그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놓을까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양구에서 이제 스포츠 대회가 100개 이상 유치가 됐고 경제 유발 효과가 이제 2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스포츠 산업이 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말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NC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저희가 대회 유출 104개 대회 전지 훈련을 90개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결국 이제 선수단들이 한 30만 명 이상 양구를 좀 다녀가시는데요. 당연히 지역 경기에 큰 역할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구축에 대한 것은 지금 스포츠 타운과 또 저희가 실내 테니스장 또 종합체육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수단과 많은 그 집행부가 이 스포츠 시설 구축에 또 공감을 하고 있고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는 지금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역도 연습장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종합체육공원도 저희가 한 190억이 좀 투입이 돼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 등으로 조성이 되면 아마 명실상부하게 저희 전국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최고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문체부에서는 올해를 스포츠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50 몇 개의 기초 지자체가 온통 다 스포츠 관광하겠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크게 2가지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K스포츠,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e스포츠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런 레저 스포츠 쪽에는 나름대로 입지가 훌륭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e스포츠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관광 레저의 최고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카지노 산업입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에는 있고요. 하지만 카지노 산업도 지금 전 세계 40%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굳이 강원도까지 카지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름대로 조정을 충분히 지금부터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아마 미래의 스포츠 관광의 그 대명사가 되는 양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방문형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동서고속화 철도 개통, 또 역세권 개발에 맞춰서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군수님, 양구의 힐링 체류형 관광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존의 양구 관광은 이제 안보 관광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요. 이제는 안보 관광 플러스 문화예술 그리고 힐링과 치유하는 관광 트렌드로 저희가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섬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요. 꽃섬에 있는 출렁다리, 또 한옥빌리지가 한 10동이 조성이 되고요. 또한 산림공원과 또 치유숲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문대 별빛 캠핑장과 지호 체험장 캠핑장, 그리고 양구 수목원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야생화 분재원과 또 생태 탐방로, 그리고 모노레일까지 조성이 되면은 아마도 전국에서 힐링되고 또 치유되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도내라든가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이 체류용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양구가 밤에도 머물고 또 즐길 수 있는 체류용 관광 도시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도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체류형 관광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간 관광 활성화입니다. 사람은 크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감성적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머니 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소비도 상당히 촉진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밤으로 접어들면 감성적으로 바뀌면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고 또 관광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런 흐름을 진행시킬 수 있는 핵심이 야간 관광인데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죠. 양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 서비스 마인드. 일반 관광에 비해서 야간 관광은 하루 내지 이틀이 통계로 보면 더 그 여행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 그런 야간 관광이라는 그 핵심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루 이상을 체류를 시켜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패키지 투어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고요. 지금 양구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ITX 청춘이 있습니다. 그래서 ITX 청춘 양구라는 1박 2일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DMZ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지금 시험적으로 풀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전략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야간 관광의 핵심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야간 경관 시장, 또 야간에 하는 예술문화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구 2만의 그 예술문화 콘텐츠로 과연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양구만의 콘텐츠, 양구만의 랜드마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양구만의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결국 야간 관광은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그 흐름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양구는 DMZ 접경 지역으로 뛰어난 자연 생태 도시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박수근 미술관도 있고요. 양구 백자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군수님, 이 자원들을 관광화시키고 또 홍보를 하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양구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구의 생태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 사업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바다에서 이제 산림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화가의 생가가 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또 조선백제 시원진 양구 백자박물관이 지난 그 문체부에서 선정한 로컬 100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미술관과 박물관의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가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미술관을 중심으로 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수목원도 올해부터 이제 레일 열차 공사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테마 온실까지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힐링하러 또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소양호수권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양구 선착장에 출렁다리가 조성이 되고요. 데크길도 함께 조성이 되면은 아마 춘천권에 있는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양구를 방문하셔서 또 힐링에 또 관광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우리가 백토마을을 좀 조성하고 있는데요. 백토마을에는 저희가 역사성과 또 전통성이 공간적 좀 재현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좀 개성 발전시키고 또 백토백자를 활용한 특색이 있고 좀 매력 있는 그런 또 테마 공간을 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또 힐링과 치유하는 관광 트렌드로 저희가 초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양구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양구가 가진 생태 그리고 문화예술의 장점들을 부각시키면은 관광산업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떤 점을 좀 보완하고 어떤 점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가평에 있는 청평읍이 예. 과거에는 1979년에는 그 강변 가요제를 했습니다. 강변 가요제를 했었던 그 리추러 트렌드를 가지고 다시 그 역사 문화 생태 융합 콘텐츠 개발이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평의 로컬 콘텐츠하고 야간 관광하고 서로 연계되어지는 예. 그래서 잊혀졌던 과거의 노스텔지아를 다시 꺼내내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그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적인 공간과
생태 공간 플러스 야간 관광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에 상당 부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양구는 어떤 문화와 어떤 생태적인 요건 또 어떤 야간 관광의 요소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져서 이 관광 수요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어필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양구군이 힐링 또 체류형 관광 도시로 생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양구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의 또 다른 현안들은 뭐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양구군의 바라는 점. 인구가 있어야 여러 가지 활성화될 텐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양구군에서 유인 정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양구군이 2개 사단이 있다가 1개 사단이 빠져나가면서 5년 전에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침체돼 있고 어떤 그 기관이 하나 좀 들어와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노후하고 협소하고 또 이제 매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지역적으로 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지금 양구가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좀 양구를 좀 활성화해갖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양구군에 뭐 궁금한 점? 양구에 전원 생활을 하겠다 이러면은 군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양구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업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분유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관광 개발도 중요하지만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시는 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졌으면. 태풍 사격 있는 쪽이 스키장 같은 그런 유락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아주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노인 체육대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좀 어려움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왜 무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양구 군민들의 바람 또 궁금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구에서 개최하려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스포츠재단 운영을 두고 양구군하고 도내시군 체육회장협의회와 의견이 달라서라고 하는데요. 군수님,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려는 양구군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스포츠재단은 지역 경기 활성화가 주 목적이고요. 예. 또 체육회는 또 체육인들의 활성화가 주 목적인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 마케팅은 저희 양구군의 핵심 정책이고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19년도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저희 이사단이 철수하면서 한 6천여 명이 빠져나갔어요. 예.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잘해왔던 스포츠 마케팅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좀 설립하게 됐고요. 또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간단합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출연금으로 대회를 유치하게 되고 또 일반 체육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보조금으로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군별로 보조금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는 171억이고요. 또 지난해 저희가 보조금 집행된 게 한 165억인데 이거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다 보조금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결국은 171억이 한도 금액인데 165억을 집행했고 저희가 스포츠재단과 문화재단을 집행한 게 100억입니다. 그럼 결국은 100억 이상에 대한 정부에서 교부세를 감액을 받아요. 예. 그럼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저희들의 핵심 정책이고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 체육회장들께서는 이것을 본인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양구군 체육회와 또 스포츠재단은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재단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요. 또 우리 체육회는 관내 동호인들 그리고
학교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우리 동호인들 대회 나갈 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부담이 없는데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불똥이 양구로 좀 튀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핵심 정책이고 핵심 사업인데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또 중요해요. 결국은 대회 유치를 못하고 지역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군수가 재단 이사장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재단 이사장이 우리 군수가 뭐가 아쉬워서 재단 이사장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직원들과 또 국민들과 또 합의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대회 유치를 하고 또 그 대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구 태풍 사격장을 이전하고 위락시설,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군수님, 구 태풍 사격장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태풍 사격장 이전은 지금 조건부로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조건부는 대체 부지를 조성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태풍 사격장이 저희가 2개 부지를 좀 선정을 했는데 산림청 부지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에서도 그걸 또 만족해하지 못하니까 절충만 하고 협의만 될 뿐이지 진전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사격장 옆에 저희가 24만 평이라는 국방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도 좋은 결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결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민 질문입니다. 양구군이 추진 중인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 주셨는데 군수님, 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농업인의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농자재를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진행되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농산물 최저 가격도 지원하면서 또 고령 농업인들 복지 서비스, 또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좀 해안면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총 사업비가 200억에다가 청년 주거타운과 운영센터에서 310억 정도가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양구로 유입이 돼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농업에 대한 사업을 잘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 유부지를 좀 활용이 돼서 산지 유통 복합 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농산물에 대한 가격도 경쟁력이 높을 것이고 또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양구가 발전해 나가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구편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구군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군민분들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또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군수님, 지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춘천과 양구의 46번 국토가 한 29.2km인데요. 예. 지금 많이 좀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좀 협의가 된 게 그럼 우선적으로 진행될 게 많은 그 교량과 터널이 있는 추곡부터 양구 공리까지 하자는 그런 의미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될 걸로 확신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4차선 확정이 되면은 접근성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도 좀 벗어나고
지역 발전도 앞당겨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도 주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군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일단 송청리에서 정림리 안대리로 이어지는 박수근 다리가 7월에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되겠고요. 또 시내로 접근하는 교통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가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두무리 터널이 작년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또 두무리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고요.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정말 비가 그리고 겨울에 조금만 눈이 왔어도 정말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에 공공주택 사업이 좀 완공이 되면은 100호 정도인데 한 12평부터 22평까지가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주택 보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100호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순통이 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지 주민들이 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의 재방문율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양구군이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면은 관광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분야는 양구 관광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지 방문객 중심의 관광 정책이면 관광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예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서로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 레저 도시가 되어집니다. 과연 그 지역 주민 중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외부 관광객 중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율을 좀 충분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관광 관련된 연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역 주민들은 관광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 또 문화 창달, 또 환경적인 어메니티를 강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긍심 증진이 관광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게 그동안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적인 효과를 높이고 또 환경적인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군수님은 양구의 군정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관광의 핵심으로 정체성과 정책 기반을 만들어 놓고 양구 국민들이 1년 365일 스포츠라고 하는 그 삶의 질, 또 지역의 어메니티 이쪽으로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지 방문객들한테는 최고의 관광 자원이고 또 양구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양구의 정체성과 환경을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양구군 전체 인구가 약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5,300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에 노인들을 위한 돌봄 정책은 물론이고 어린이라든가 대학생 등을 위한 교육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군수님, 양구의 교육 정책 그리고 또 복지 정책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우선 저희가 0세부터 대학생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는 저희가 특활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입학 추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생 등록금액에 전액 지원한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또 그 와중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는 매년 또 저희가 양로장학금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에는 외부로 고등학교를 진출했는데 이제는 관내 여고나 남고 그다음에 강원외고로 입학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관내에 계신 그 군인 간부님들도 전출 명령이 나면은 전에는 가족까지 다 모시고 갔는데 지금은 본인만 가시고 가족들은 여기다 두고 가시는 그런 정말 우리 인구 증가에도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하반기에 좀 저희가 조성이 되고요. 또 올해부터 어린이 실내 스마트 놀이터가 161억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구군 도서관이 또 150억이 투입이 돼서 아마도 우리 강원도의 교육이 양구에서는 가장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좀 건립이 되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조리실과 공예 공방 자리가 좀 확보돼 있고 또 문화와 복지 또 복지 시설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희망택시는 뭐 확대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고요. 또 농어촌 버스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완전 공영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하고 또 노선이 좀 단순화된 것을 직접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 집에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요. 경로당 지원도 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좀 확대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봉안고원도 조성이 되고 펀치블도 종합복지타운도 조성이 되면은 아마도 우리 양구가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하고 주민이 또 만족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오늘 논의된 지역 발전 방안들이 양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양구 국민들이 꿈꾸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응원의 메시지 들어볼까요? 화면 보시죠. 양구의 미래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도 살기 좋은 도시.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진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장이 들어오든지 학교가 들어오든지 양구가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 양구 군수님께 군수님 너무 잘해주시고요. 또 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 화이팅! 앞으로도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실 거를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우리 양구가 활성화되고 잘되게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노력 좀 많이 하셔갖고 발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고요. 예. 더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국민들에게 응원 한마디. 서로 합심해서 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서로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같이 즐겁고 재밌게 서로를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보자. 양구 국민들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양구 화이팅! 양구 화이팅. 양구 화이팅. 양구군 화이팅. 네, 저도 양구군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군수님 상 받으신 것까지 알 정도로 관심과 애정이 넘치시네요. 군수님 좋으시겠다라는 아이고,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들고요. 끝으로 군수님도 양구 주민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나 당부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큰 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들 뵙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행정을 좀 펼치겠고요.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민선 8개 양구 군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더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저희들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양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토론회 정리하시면서 양구 발전을 위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양구로 많은 외지인들을 유입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양구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과연 양구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좀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양구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닭갈비는 오리지널 로티가 홍천에 있습니다. 홍천 닭갈비가 춘천 닭갈비가 되어졌고요. 양구의 강릉에 있는 단오제도 원래 중국에 있는 단오제가 강릉으로 오면서 활성화가 되어졌고요. 또 대구, 충주 예산 사과가 지금 최강이 그 양구 사과입니다. 네. 그리고 곰치도 원래 오리지널 로티가 양구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굳이 양구 자체에서 찾기가 쉽지 않으면 예비에서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세계 인구의 40%가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꿀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근데 근래에 강원도에서 홍천에서 맥주 올려인 호프가 수면을 가장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작물로 인증이 됐습니다.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양구에 있는 펀치볼, 그 해안 분지가 호프를 재배하고 또 견관 식물, 견관 관광으로 꿀잠 자기 할 수 있는 성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나름대로 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양구를 양구로서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이라도 양구를 거치면은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서홍원 양구군수님, 이승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구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국토 정중앙이죠. 앞으로 양구가 지리적 중심점을 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관광 도시로 더 높이 비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양구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